기초전자공학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부터는 파트 2가 되겠는데, 전자란 무엇인가 라는 그 내용이 되죠. 우리가 이제 전공이 다 이제 전자 쪽이니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전기 쪽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전 유도 현상이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고, 정전 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전자가 주변의 어떤 주변 전하의 전개의 작용을 받아서 세로이 배치되는 것을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덴서를 할 때 우리 충방전 콘덴서 구조를 할 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양쪽 전극판을 놓았을 때 플러스만 모여 있거나 마이너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전 유도 현상이죠. 이 정전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이 이제 콘덴서가 될 텐데요. 자, 콘덴서를 보면 콘덴서에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위에 판이 두 개가 있죠. 전극판이 위에 전극판, 아래 전극판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절연체가 놓여지게 되죠. 또 공기도 때로는 절연체로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윗판에 플러스가 모두 모여 있고 아래판에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죠. 자, 어떤 여기에 이제 놓여진 전하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식을 했었는데, Q는 CV라는 그런 식을 했었습니다. 전하량을 구한다든가 할 때, 또는 정전량 용량을 에 대한 내용을 구할 때 식을 바꿔서 이렇게 구하거나 했었죠. 그래서 Q는 CV에서 Q라는 것은 전하가 될 겁니다. 전하가 될 것이고, C는 정전 용량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캐패시터의 용량, 이제 C의 용량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전 용량을 말하는 것이고, V는 가하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Q는 CV 하면 Q라는 어떤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또 정전 용량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또 바꾸면 C는 입실론 곱하기 L분의 A 하고 페럿이 되겠습니다. 이 C라는 정전 용량의 단위는 이제 페럿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럿을 쓰고, 여기서 놓여진 분자의 A라는 것은 어떤 전극판의 면적이 되겠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윗편에 이런 어떤 전극판의 면적과 또 아래에 있는 분모에 있는 L이라는 것은 전극판의 거리가 되겠으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요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이것을 L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D라고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L분의 A라고 되어 있는데 D분의 A라고 이렇게 놓여질 수도 있겠죠. L분의 A에다가 절연체 유전율인 엡실론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정전 용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페럿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엡실론인 절연체 유전율이라는 것은 절연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값을 구해야 된다면 절연체의 각각의 유전율을 주어지게 되겠죠. 물질마다 유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입실론 L분의 A 페럿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Q는 CV라는 간단한 식도 기억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용어 중에 시상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시상수라는 것은 캐패시터, 결국은 정전 용량이라는 게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타우라고 다르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타우의 기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시상수를 타워라고 얘기해서, 이 시상수라는 것은 RC 회로에, 그러니까 R과 C가 있는 저항과 캐패시터가 있는 어떤 회로의 전압 증가 과정에서 콘덴서의 양단에 전압이 공급되는 전압의 63.2%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어떤 시간이란 얘기죠.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이 시간을 시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R과 C의 크기에 의해서 사실상 결정이 되게 되죠. 물론 충전할 때의 시상수를 구할 수 있지만 그 방전 시에도 역시 시상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수라는 것은 타워는 R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식이 되겠죠. 시상수는 R 곱하기 C인데 이거는 그 캐패시터일 때 그렇고 물론 L인 코일일 때는 조금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캐패시터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보니까 타워는 RC로 보게 될 것이고 요 밑에 주어진 어떤 그 회로의 그림에서 V가 있고 여기 이제 C 캐패시터가 여기 주어있는데 VC가 캐패시터의 이제 전압이 되겠죠. 충전 전압으로 볼 수 있겠는데 요 스위치를 1번에 두었을 때가 충전 동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전원이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때 이제 충전된 이제 그 돼서 요 C에 충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만약 이때에 그 충전 곡선을 보게 되면 요 V가 있죠. 콘덴서의 그 단자 전압 곡선을 보면 이런 그 곡선이 될 겁니다. 이게 충전 곡선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타워를 말하려면 그 63.2%가 되는 그 0.632V인 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이제 그 충전 시에 타워 값을 구할 수 있는 요 지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회로에서 그 스위치를 2번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그 이제 이렇게 그 전원이 아닌 이쪽으로 이제 그러게 되니까 그 콘덴서에 이제 저장된 값이 방전을 하게 되겠죠. 이 스위치를 연결될 부분으로 이렇게 거꾸로 방전을 하게 되고 이때의 그래프를 그 보자면 이제 요로 그 내려오는 요 선이 이제 방전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역시 방전에서도 이 방전인에서도 그 타워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타워 값은 0.368V 36.8%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사실상 어떤 방정 시의 그 시상수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63.2%라는 값과 그 36.8%라는 거. 방전 시에는 36.8이기 때문에 이렇게 36.8% 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0.368이 사실 되는 겁니다. 여기 방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 범위를 여기 지금 요 라인이 지금 타워니까 요 타워라는 표시를 이렇게 지금 해 두었죠. 자, 이렇게 그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것은 이 교류 전압일 때의 그 총방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반 나눠 있어서 교류전압이 한 번은 교류전압이 그 방향이 플러스 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한 번은 마이너스 쪽 방향으로 돈다고 보면 이 부분이 전압이고 여기는 전류인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충전일 때 플러스일 때 충전일 때 두 개를 지금 그 자, 여기까지가 지금 충전이 올라오는 시점까지죠. 자, 그런 동안 이 충전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그 나머지 남아있는 요 부분 동안은 방전이니까 요 방향이 되로 부르겠죠. 자, 여기 이제 플러스 쪽 방향이 바뀌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교류가 자, 이 그 교류의 그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이때의 충전은 그 교류에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앞에 있는 플러스 쪽일 때는 위에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죠. 자, 이러고 나머지 부분 방전일 때는 역시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충전이고 자 얘가 방전이죠. 방전이고 역시 오른쪽에서 3번도 역시 충전이고 자 4번이 어떤 방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의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될 것이고 교류에서 역시 말했듯이 전압 곡선과 전류 곡선은 90도의 위상차가 있습니다. 전압이 90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콘덴서 읽는 것을 잠깐 보면 콘덴서의 표기의 어떤 기본 기준은 피코페럿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놓여진 그 마일러 콘덴서라든가 세라믹 콘덴서는 그 나온 숫자를 읽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다가 피코페럿이라고 붙여주는 것이죠. 그 피코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 그 12승에다가 이렇게 페럿이니까 굉장히 작은 수치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마일러가나 세라믹이 아닌 전해 콘덴서일 경우에는 마이크로로 이렇게 될 경우가 또 많아서
마이크로웨이일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마이너스 6승 페럿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뭐 마일러나 세라믹의 경우에는 피코페럿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통 피코페럿으로 읽기 때문에 여기 놓여진 숫자 지금 마일러 걸 옮겨왔는데 1H라는 것은 사용 전격 견합이 되겠죠. 그리고 482J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라믹의 경우는 밑에 이렇게 전격 견합 50V라고 주어져 있습니다만 마일러는 이렇게 위에 표시가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어진 밑에 숫자를 읽는 것인데 482J라고 되어 있으면 48이라는 것은 그대로 48을 가져오고 세 번째 숫자인 2자라는 것은 동그라미가 몇 개냐? 두 개니까 4800이 될 것이고 J라는 것은 오차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J일 때는 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가 될 것이고 K일 때는 10%고 M일 때는 20%이죠. 콘덴서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4800에서 기본적으로 피코페럿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피코페럿을 4800 피코페럿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800이 높으니까 여기 소수점을 여기 이쪽으로 갖고 온다면 그 4.8로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 부분을 날린다면 이것은 그 나노페럿이 될 수도 있겠죠. 4.8 나노페럿으로 읽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콘덴서 종류에는 크게 극성이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극성이 있는 것은 전해나 탄탈 콘덴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리 길이가 긴 것을 플러스로 짧은 것을 마이너스로 보면 될 것이고 지금 위에 봤던 세라믹이나 마일러 콘덴서는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편하죠. 그리고 그 콘덴서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전격 전압을 지켜서 쓴다는 거죠. 보통 3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될 것인데 이게 맞지 않게 쓰게 된다면 그 폭탄처럼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해랑 탄탈 콘덴서는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덴서가 직렬이나 병렬로 놓였을 때 합성 콘덴서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건 직렬인 게 될 테니까 이때는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분의 1 이렇게 직렬일 때는 이렇게 구하고 오른쪽처럼 병렬일 때는 그대로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해서 그냥 몽땅 덧셈을 해주면 합성 그 캐패시터 그러니까 정정 용량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전자회로의 기초 이 부분은 뭐 짧게 전자회로랑 전기회로는 뭐 크게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것이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 반도체의 기초가 될 겁니다. 그 전자에 있어서 반도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룰 부분이 전기회로, 전자회로, 또 반도체, 뭐 원자의 구조라든가 가전자, 에너지 준위에 따른 도체, 반도체, 또 후도체 이렇게 내용 또는 자유전자, 뭐 진성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뭐 전공이라든가 호을에 대한 내용, 그다음 PN 접합 이런 것들이 오늘 다뤄질 내용입니다. 전기회로나 전자회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그 전기회로라는 것은 동력이나 조명 등의 어떤 그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많고 또 점검도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또 그것에 의해서 작동이 하고 있는지 등으로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전자회로라는 것은 그 회로의 주로 전기 파형의 상태나 신호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점검하는 장치도 많이 전기 회로랑은 틀리게 될 것이고 또 회로에 흐르는 전기량은 매우 작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간단한 시험기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에 비유하면은 그 동력이나 열을 직접적으로 큰 힘을 얻는 것이 이게 이제 혈관인 거죠. 뭐 우리가 혈관을 피를 막 내보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회로라는 얘기죠. 강한 전력이라는 얘기, 강전이라는 얘기죠. 또 전자회로 같으면은 뭐 신경계통, 뭐라 그러죠? 미세 뭐 신경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게 이제 약한 전기 그래서 전자회로는 어떤 신경계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자회로는
해로는 이렇게 뭐 가변 저항도 놓여 있고 전원이 놓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원을 내보여서 가변 저항의 어떤 값을 크게 한 것 따라서 전기 그 램프의 밝기가 밝아졌다, 줄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전기 회로로 보면 되겠고, 오른쪽에 놓여진 이 전자 회로는 지금 트랜지스터라는 게 하나 있죠. 조금 취급하는 것이 그 어떤 그 뭐 이제 그 전류라든가 전압의 어떤 크기가 전기보다는 엄청나게 어떤 작은 수치의 값을 그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자회로인 경우에는 그 점검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시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습 시간에 많이 보게 되는 오실로스코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오른쪽에 있는 어떤 그 간단한 전기 회로나 전자 회로의 그림으로 봤을 때 가변 저항으로서 어떤 램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전기 회로 쪽이었지만, 전자 회로는 그 가변 저항에 의해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류를 제어하는, 요게 지금 베이스죠. 여기가 베이스 전류를 제해서 어떤 컬렉터, 위에가 C라고 되니까 컬렉터, 밑에가 에미터입니다. 에미터 간의 전류를 그 어떤 제어해서 전구의 밝기를 조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왼쪽에서 취급하는 어떤 전류랑 전압과 오른쪽에서 취급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왼쪽은 어떤 큰 전류가 흘러서 열의 발산 등 뭐 쓸데없는 에너지가 좀 소비되는, 또 가변 저항은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이 필요하겠죠. 소형을 저항을 쓰게 된다면 접점의 마모가 심해서 수명이 짧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요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그 전자회로회 같은 경우에는 가변 저항에 흐르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류는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 풀려버리는 한 0.7V면 되면 되기 때문에 그 가변 저항에 의한 어떤 필요 없는 열 손실이 매우 적고, 또 접점 부분의 마모도 적으니까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트랜지스터의 증폭 작용에 이용하니까 제어가 뭐 그 전자 쪽에 제어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등을 사용하면, 어떤 전자소자를 사용하면 손실도 적고, 또 그러면서도 고장이 적은 회로를 구성하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개개의 전자소자는 과전압이나 또 과전류에 약하고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결점 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로에는 여러 가지 보호 회로가 결합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전자 회로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얘기가 될 텐데, 우리 파트 2에서 챕터 2 반도체의 어떤 기초 부분이 됩니다. 반도체를 알려면 뭐 도체나 부도체에 대한 말도 그 언급을 해야 될 텐데요. 정기적으로 어떤 성질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 쉬운 성질을 가진 것을 물질을 도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양도체라고도 하고,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가 잘 흘러서 도체이고, 부도체라는 것은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전류가 그 흐르기 어려운 성질을 가진 절연체가 이제 부도체가 될 건데, 그러면 반도체라는 것은 그 반지란 얘기죠. 도체와 절연체의 어떤 중간 성질을 가진 그런 물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는 그 어떤 물질의 저항률에 따라서 도체나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의 성질 자체를 말하라면 물질의 저항률에 의해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저항의 범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또 그 반도체는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온도가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온도가 이렇게 X축이고 저항이 그 Y축이라 했을 때 이렇게 반비례 곡선이라는 얘기죠. 그 반도체라는 것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 그, 뭐, 온도 계수가 부라는 것은, 그, 이 부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부라는 말이 있는데, 부라는 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 중에서 구리, 철 이런 것들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개수가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항이 증가한다는 그
것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뭐 반도체에서 그 극소량의 금속 원자, 뭐 불순물이 되겠죠. 이렇게 그 안에 약간의 불순물을 이렇게 혼합하면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불순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온도의 영향도 있었지만 불순물의 영향도 있어서 그 금속 원자나 결정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전기 저항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 순수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이나 빛 등을 받으면 어떤 전기 저항이 변하거나 또는 또 전압을 가하면 발광하는 등 어떤 고유한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열, 또 빛, 전압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반도체의 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물질로 외부 조건을 바꿈으로써 그 성질이 크게 변하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어떤 순수한 그 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어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반도체 앞으로 해서 저항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저항률이라는 것은 그 반도체에서 그 이제 언급되어질 저항률이라는 것은 이 저항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온도를 일정하게 했을 때 1cm 또 면적은 1제곱cm에 대한 전류의 흐르기 쉬움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1cm, 1제곱cm라는 것은 이 평면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그 곱하기 1cm가 될 거니까 이런 그 전체를 이야기하게 될 거죠. 요거랑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원통이 있는데 이 그 지름이 1제곱cm이고 요 원통의 길이가 1cm인 거랑 이렇게 정육면처럼 이렇게랑 똑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의 길이가 L cm, 단면적은 A 해서 제곱cm, 저항을 옴으로 하면 저항률 로라고 읽게 되고, 로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표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로라고 읽게 되고, 이것은 옴 센티미터. 자, 이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옴 센티미터지만 실제로 이제 다른 데서는 그 옴 미터라고 이제 표기를 하게 될 텐데, 반도체는 아주 적은 어떤 그 단위 그 숫자들을 다루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옴 센티미터로 표기를 하지만 실제로 로라고 읽죠. 그래서 로는 식은 R 곱하기 1분의 A가 될 겁니다. 그 로라는 것은 저항률이 되고, 여기 R은 저항이겠죠. 곱하기 L분의 그 길이분의 그 단면적 해서 이게 저항률을 나타내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 기호를 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재료에 따라서 그 저항률이 틀리게 되는데, 그 어떤 재료의 저항률을 이렇게 살펴보면 은 같은 것은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데 1.62가 될 거니 1.62 로우라는 얘기죠. 1.62 로우인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실제로는 1.62 마이크로 옴 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여기 앞에 다 붙이란 얘기죠. 여기다 각각을. 영광은 1.72가 될 거고, 뭐 알루미늄은 2.62, 텅스턴은 5.48, 니켈은 6.9. 자, 이렇게 재료명이 철일 때는 10.0, 백금일 때는 10.5, 납일 때는 21.9, 스트론튬일 때는 23.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은 그 기호를 로로 표시한다는, 저항률은 로로 표시한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옴 센티미터 뒤에 이렇게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의 저항 범위가 있는데, 이 저항 범위 중에서 그 어디가 반도체, 도체에 속하는지, 또 어디 위치가 반도체인지, 부도체, 절연체인지를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그 저항률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단위 면적에서 단위 길이에 대한 저항을 사실 이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센티미터를 단위로 하면 뭐 1제곱센티미터 곱하기 1cm의 물체의 어떤 저항이라고, 자, 여기 옆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를 먼저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그 4승이라고 되어 있죠. 은이나 구리, 철,
또 뭐 탄소 이런 요까지를 지금 도체로 지금 보고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아니라 6승이네요. 자,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까지 이렇게 돼 있죠. 저항률이 작은 게 도체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도체는 저항률이 1옴 cm 이하인 것을 지금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6승이고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니까 1옴 cm 이하인 것이 될 거고, 반도체 같은 1옴cm입니다. 도체 이렇게 1옴cm 이하가 이제 도체란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도체, 이게 이제 도체가 될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섞여져 있죠. 요까지가 돼 있으니까 한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여기서 또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선까지죠.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서로 반도체랑 도체랑 겹치는 부분. 자, 여기도 반도체랑 지금 부도체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저항률이 0.01 옴cm가 되겠습니다. cm 이상이고, 저기서 10의 10승 옴cm, 10의 10승 옴cm의 어떤 이하인 것, 요 이상이면서 요 이하인 것이 되겠죠. 요까지가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의 8승에서 또 여기 부도체인 절연체까지가 저항률이 보면 10의 8승에서 10의 한 20승 이렇게 나오니까 요는 한 10의 9승 옴cm 이상인 겁니다. 이상인 것을 이제 부대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기억을 하자면, 도체일 때는 1옴cm 이하인 것, 그 다음에 반도체일 때는 0.01옴cm에서 요 밑에니까 0.01옴cm에서 10의 10승 옴cm 그 사이, 이상에서 이하까지. 그 다음에 부도체일 때는 10의 9승 옴cm 이상일 때를 지금 말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에는 게르마늄, 셀린, 실리콘 이렇게 돼 있고, 부도체에는 베이클라이트, 파이버, 폴리메틸렌, 고무, 유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은 기억해두면, 반도체가 어느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을 가장 많이 사실상 사용을 하죠.